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의 경남 공사 현장은 1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에 미칠 파장 취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며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하만의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가 보물 지정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됐습니다. 밀양시는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부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접근 권한 통제 강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의 중견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다른 건설업체로의 위기감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 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채권단의 의사를 수렴한 뒤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채무 구조조정입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및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 등 시장으로 퍼질 불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모두 60개로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하게 됩니다.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581곳이고 하도급 계약은 1,096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96%는 지급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가 있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경남에도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역 협력사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지만 경남의 태영건설이 여러 현장을 갖고 있어 건설업계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옛 39사단을 함안으로 옮기고 6천 가구 아파트를 지은 태영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창원 NC파크 등 굵직한 사업을 경남에서 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맡고 있습니다. 또 공정률 60% 수준인 창원시 북면 1,000가구 아파트 신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으로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30세대 규모 양산 사송지구, 810세대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도 각각 공정률이 90%를 넘어 입주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워크아웃이 채권단과 협의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인 만큼 당장 공사 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현장을 포함해 경남의 태영건설 사업장은 모두 13곳, 2,300억 원 규모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 건설, 1,800억 원의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사업 등 광급 발주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제때 자금 집행이 안 될 경우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 있고 하도급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56%나 감소한 상황. 지역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자금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PF 대출은 더 얼어붙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은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의 부도에 이어 전국 시공능력 16위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신청까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오늘 창원 남명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 있는 이병렬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 이어 이달 초 어음 10여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부분이 확인돼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인증에 실패해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등 취약점 등이 발견됐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점검 결과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했는데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가 하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뀐 다음 접근 권한이 제때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이 사용됐고 접속 기록 일부를 빠뜨린 사실 등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과 선거 사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소집, 이용,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태 점검은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바로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접근 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 관련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받아왔습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은 해당 시스템 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뚫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사업가로부터 약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 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련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9억 8천만 원에서 8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뒷돈 수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국세청이 2023년 역외 탈세 부가세액이 1조 3,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역외 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탈세 유형을 보면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금을 국외로 유출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외 탈세 세무조사 부가세액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조 2,800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최근 3년 동안 점차 늘어 올해는 코로나19 직전 3년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 사건에 대해 검사와 김 전 회장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형에 추징금 796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등 여러 회사의 자금 1,300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데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의 대표가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실형 확정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업체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 고정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달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제강 성모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 2심은 성 대표에게 하청업체 대표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황에 보면 한정이 많아가지고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이자 첫 실형 확정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 사건은 12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한국제강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에 적용할 형량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 2심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가 국보로 다시 승격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지 60년 만에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았는데요. 밀양시는 영남루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푸른 밀양강이 한눈에 보이는 벼랑 위로 고즈넉한 누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주 촉성루와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입니다. 기둥마다 조각된 화려한 단층과 문양, 퇴계 이황과 목은 이색 등 옛 문인들의 심은 현판이 주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문화재라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래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문화재청이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조형미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보물 지정 60년 만입니다. 영남루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해방 후인 1955년 국보로 승격됐고 1963년 보물로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누각들이 다 본루만 있는 데 비해서 보조 누각이 양쪽에 날개처럼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어떤 누각보다도 뛰어나다. 밀양시는 국보로 지정된 영남루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밀양읍성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에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영남루는 국보의 격에 맞게 잘 보존 관리해서 전국적으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도록. 밀양 영남루의 국보 지정으로 경남은 합천해인사 장경판정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통영 세병관에 이어 네 번째 목조 건축물 국보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오늘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에 인조 잔디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수원 주변인 낙동강 둔치에 인조 잔디가 설치될 경우 각종 유해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18일 낙동강 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에 인조 잔디를 깔기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송치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인사에서 문제의 간부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으로 영전하거나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채용 서류 도난 사건 이후 직원 차량과 자택을 수색하도록 해 고발됐고 최근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소비도 연말 판촉 행사의 영향으로 9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투자는 2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국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5% 증가했습니다. 10월 1.8% 하락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산업 생산이 증가한 건 전달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제조업,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서버용 수출 물량이 늘면서 전달보다 13% 가까이 생산이 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반도체 조립 장비를 비롯한 기계 장비의 생산도 8% 증가했습니다. AI 서버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고용량, 고부가가치 메모리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이번에 1% 증가하며 최근 9달 사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연말 판촉 행사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투자가 줄어 전달보다 2.6% 감소했습니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망 불안과 가계부채, 부동산 PF 위험 등은 여전한 부담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 2021년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직전 해보다 10% 늘었고 이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신규 암 환자 수는 27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4만 3,723명, 여성 13만 3,800명으로 모두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줄었던 의료 이용이 회복되고 대장암과 위암 등록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을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습니다. 대장암과 폐암, 위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으로만 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추정돼 10명 중 4명 가까운 수는 생애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1%로 10년 전 65.5%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이 100.1%, 전립선암, 유방암이 90%대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간암과 폐암은 30%대,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은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2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국내 암 유병자는 모두 243만 4천여 명입니다.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47만 9,500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피아노학과 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정기 실기고사 평가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21년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의 실기고사 지정곡이 발표된 이후 입시생을 대상으로 지정곡 불법 레슨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 측은 불법 레슨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처음 2골을 터뜨렸습니다.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허리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김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리오 르미나의 헤더골로 울버햄프턴이 1대0으로 앞선 전반 14분. 황희찬이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전방 압박으로 기회를 잡아 침착하게 마무리한 황희찬은 4경기 만에 리그 9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전반 28분엔 토티의 헤딩 패스를 침착하게 추가골로 연결했습니다. 골 결정력을 되살려 시즌 첫 2골을 뽑은 황희찬은 잉글랜드 축구 데뷔 이후 처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공중볼을 다툰 뒤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허리 통증을 호소한 황희찬은 결국 벨레가르트와 교체돼 득점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계속된 원정 경기에서 황희찬의 골을 끝까지 지킨 울버햄프턴은 브렌트포드를 4대1로 꺾고 원정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손흥민과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황희찬은 다음 달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도전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에 강력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환수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정책과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하수 처리시설 등 7곳에 대한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삼천포대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사천시는 해맞이와 소원 빌기, 축포 쏘기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사천시설관리공단은 새해 첫날 해돋이 시간에 맞춰 오전 6시부터 300명을 대상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앞당겨 운행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A-50 블록2 1호기를 공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TA-50 블록2는 블록1에 비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비행 능력이 강화됐고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통한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개선됐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재개원한 사천시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에서 새해에도 출산 소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 청하 여성의원이 지난달 분만 산부인과를 본격 운영하며 지난 9일 첫 아이가 태어났고 이달 말 1명, 다음 달에도 4명이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저출산이 심각해지며 2012년 분만 기능을 없앴지만 경상남도와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분만 산부인과로 재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주말 N 문화, 이번 주는 차의 본고장 하동으로 갑니다. 겨울 차밭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지 예술의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정상을 마주한 12개 돌 사이로 섬진강이 흐르듯 구불구불 이어지는 차나무. 영국의 세계적인 대지 미술가가 2016년 하동을 찾아 버려진 차나무와 공사장 돌로 만든 작품입니다. 생성하고 자라나고 돌아간다. 7년 전 하동에 뿌리 내린 자연주의 대지 미술이 광활한 차밭 위로 펼쳐집니다. 겨울도 잠시 멈춘 듯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따신골. 999개 하얀 찻꽃이 눈부시게 흔들립니다. 찻꽃이 이런 녹차밭 위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또 풍경 소리를 전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문 너머 펼쳐지는 푸른 섬진강과 하늘. 작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섬진강이 바라다 보이는 이 훌륭한 이제 자연지대에 인위적으로 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섬진강 따라서 자유로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채색 통발과 오방색 천을 늘어뜨린 선앙당. 자연을 배경으로 한 대지 미술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전래 문화이자 원시 예술입니다. 국내 첫 대지 예술제가 하동 차밭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에리카 김은자, 서정민, 정수암 등 전문 예술가와 하동 주민 15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대지 미술이라는 것은 이제 대지, 랜드, 그 자연에다가 어떤 표현을 해서 미술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장엄하고 환상적인 차밭 캔버스에서 펼쳐지는 대지 예술제는 내년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재성 예비 후보입니다. 전 민주당 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장으로 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국민의힘 정승재 예비 후보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전문위원과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최상화 예비 후보입니다. 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현 국민의힘 과방위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국민의힘 강명상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 협의회장과 365 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열 예비 후보입니다. 10대 11대 경남도의원을 지냈고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예비 후보입니다. 남해치과 원장으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 남해 하동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혹독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몽골을 떠나 비교적 따뜻한 한반도까지 3,000km를 날아옵니다. 눈앞에서 겨울 손님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고성으로 떠나볼까요? 고성의 넓은 논입니다.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고기 부산물을 차에서 꺼내 들판에 던집니다. 돼지 기름기가 있는 지방하고 소 기름 쪽에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냉동을 시켜가지고 아주 신선한 먹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독수리에게 먹이를 준 김덕성 씨. 중금속에 오염된 사체를 먹고 독수리가 죽는 것을 본 뒤부터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독수리들이 먼저 먹이 주는 시간을 알고 때가 되면 들판으로 모이는데요. 27년 동안 이어진 구호 활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제가 촬영하는 부분도 오늘 개체수가 몇 마리, 또 윙택에 다른 애들이 어떤 애들이 내려왔다. 그다음 혹시나 다친 애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독수리는 맹금류로 분류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죽은 야생동물들을 먹는데요. 해마다 800마리가 넘는 독수리들이 한반도 남쪽 고성을 찾는 이유도 먹이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먹는 건 방문객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도 좋았고 원래는 갈색이 흰색인 줄 알았는데 뿌리는 노란색이고 근데 검정색이라서 신기했어요. 꽤 멋있었어요. 독수리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자연의 생태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거대한 날개를 쭉 펼치면 독수리의 몸 크기는 3m에 달하는데요.
독수리의 위용 역시 탐조객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탐조를 하면서 독수리들이 먹이 먹는 모습, 또 날아서 내려앉는 모습, 또 내려앉아서 콩콩콩 뛰는 모습이 있어요. 가까이서 하는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독수리를 직접 만난 뒤에는 독수리 생태를 공부하는 시간도 보냅니다. 따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거는 그냥 블로그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약간 무섭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까이 오지도 않고 좀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성군은 독수리가 머무는 내년 3월까지 독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화, 목, 토,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4차례 독수리를 보고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2,000마리가 한국을 찾고 이 가운데 800여 마리가 고성으로 날아오는데요. 드넓은 들판에서 독수리도 만나고 겨울 자연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 의원과 김해시 의원 선거는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가 창원천과 밀양 단장천, 동창천 등 전국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창원시 용동 용추저수지부터 양곡천 합류점까지 8.5km 구간 창원천과 밀양시 단장면 밀양댐 아래부터 산울면 밀양강까지 20.43km 구간, 밀양시 상동면 동창천 5.11km 구간이 2025년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앞으로 새 하천은 국가가 관리해 2,600억 원 규모 지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결정돼 경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관심입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1.79% 오른 5.64%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현재 경남 각 대학들은 재정난과 인근 대학 동향, 교육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내부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거제시에서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기초의회에서는 김해시와 진주시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행정부조리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등에 제보를 받는 도민의 소리를 운영합니다. 이번 도민의 소리에는 평소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상이나 분야에 대해 경남 도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안전과 예산, 인허가 등 5개 분야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겨울방학을 맞아 전시와 연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 전시에 담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소개하고 공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도립미술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9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주춤하면서 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0도, 창녕이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의령이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사천이 영하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하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낮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서부 내륙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경남, 올해 마지막 뉴스를 마칠 시간입니다. 뉴스7 경남은 매서운 눈과 열려있는 귀, 약자를 위한 입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년에도 뉴스7 경남입니다.